안녕하세요. 박지원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집도 증여세 조사 대상? 뭐 이런 주제입니다. 자, 증여세라는 게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인데 이 증여세와 관련해서 이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은 어떤 목사님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증여세 47억 원을 부과했다.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증여 벌금이 50억인데 증여세가 47억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나 세금이 많나? 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래 이 아들한테 2005년도에 벌금이 50억이 부과가 됐습니다. 자, 어떤 사유로 벌금이 50억이 부과됐는데 이 벌금을 부과받은 자녀가 내야 되는데 이 자녀가 50억을 내지 않고 부모가 50억을 대신 납부해줬다 이거예요. 대신 납부해줬다. 자, 그랬더니 대신 납부해줬다고 증여세를 부과한 겁니다. 자, 우리가 증여라고 하면은 보통 재산을 받는 것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을 받는 것만 증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빚, 부채라 그러죠. 부채를 대신 갚아준 것도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녀가 50억 벌금을 내야 되는데 부모가 대신 내줬다. 이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증여세 내는 게 맞는데, 자, 도대체 50억을 대신 내줬기로 해서 증여세가 어떻게 47억이나 나오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고 정말 그런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그러면 자녀한테 얼마 준 게 있는데 증여를 해주고 몰래 증여를 해줬는데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신고도 안 했는데 나중에 걸리면 이거 뭐 5억 증여를 했다가 이처럼 보면 뭐 4억 7천의 증여세가 나오면 덜컥 겁이 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럼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자, 이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이 3개월이라는 게 자, 이런 겁니다. 증여를 받고 나서 증여 받은 날로부터 그 달 빼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부과된 가산세, 그리고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기간 내에 세금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2005년의 증여, 즉 벌금을 대신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 걸렸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 내가 증여를 해줬는데 세금 신고를 안 했다면 세무서는 언제 밝혀지면 언제까지 조사해서 나중에 이런 무시무시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냐? 그 기간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통 15년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증여를 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세무서가 이번에 밝혀냈다. 그러면 세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50억이다 그랬잖아요. 50억을 벌금을 대신 내줘서 이게 밝혀져서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 세금이 이 가산세가 붙어 있겠죠. 이 가산세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50억 벌금을 대신 내줬으니까 자, 2007년도에 공제가 3천이었습니다. 3천 자녀한테 공제. 그리고 나서 과세 표준이 49억 7천. 그러면 이 증여세율이 50%입니다. 50%면 얼마예요? 20억 2,500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자, 이걸 냈어야 돼요. 근데 안 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붙는다고요?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데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가산세는 요 20억 세금의 대략 20%입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되죠?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전에 요 20억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내고 밝혀졌으니까 이 20억을 10년 동안 안 냈던 이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이게 23억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야 될 세금 20억, 신고불성시 가산세 4억, 납부불성시 가산세 23억, 그래서 47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야, 그렇다면 내가 신고를 안 한 가산세가 20%니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납부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23억이나 붙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대략 20억을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하루당 10,000분의 3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생기는 겁니다. 즉 10,000분의 3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내야 될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얼마가 나오냐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략 이거 만원으로 나누면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60만원. 하루에 60만원이 연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60만원이면 1년이면 365일. 그러면 1년이면요 2억 1,900이 나옵니다. 2억 1,900. 요게 10년이면 얼마 되겠어요? 대략 20몇 억 나오겠죠? 네. 그래서 23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10년 지나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이렇게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훨씬 많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금이 나오는데, 야, 이거 50억이라는 이 꿈의 숫자는 이게 특별한 사람만 부과가 되는, 증여가 되겠죠? 특별한 사람. 일반인다 그러면 내가 몰래 한 5억 정도 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걸리면 어떻게 되지? 자, 일반인들은 이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자,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공제 빼고 4억 7천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20%. 그러면 세금이 한 8,40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래서 5억을 준다 그러면 8,400만 원 세금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후에 밝혀졌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8,400만 원에 20%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9,5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것도 8,400만 원 곱하기 1일당 만원. 여기 하루니까요. 곱하기 10년 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9,500만 원. 그래서 한 2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원래 증여세,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꽤 큰 금액이죠. 네. 자, 그래서 요게 15년간 부과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이제 여기 뭐냐면 우리가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면 좋은데 신고를 놓쳤거나 또는 그냥 신고 자체를 몰랐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 아파트를 사줬다. 또는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해놨다. 보험을 들어줬다. 뭐 주식이나 펀드를 들어줬는데 어떤 금액이 초과됐다. 좀 많다. 그냥 당장에는 증여 문제로 걸리지는 않지만 요 기간 15년 이내에 밝혀지면은 이런 가산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아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덜컥 겁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 효과적으로 증여를 하고 신고해야 되는지는 이런 영역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증여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부분은 증여를 하고 나서 이 가산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무지막지하게 많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증여를 할 때 어떤 걸 잘 해야 되는지 잘 판단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